그렇죠. 불법이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불법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반영구는 불법입니다. 반영구 쪽을 아티스트로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민우의 화장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장르의 메이크업을 하시고 계신 안선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이크업 세계에서 또 다른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 다른 면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다르다기보다는 저와는 또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원장님 모시고 오늘 아름다운 사람 안선영 원장님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 저희가 또 토요 초대석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대로 교양적으로 좀 보이고 싶은데 저 제 스타일대로 가도 되나요?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한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어떤 거요?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좀 힘든데. 네. 그리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앉아 계세요. 이때까지 게스트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거 여기서 왜 밝혀요, 근데? 굳이. 두 다리 모으고 공손히 인사드려요. 저 이걸로는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래요. 조명이 좋네요. 우선 그래도 뭐 자기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저도 잠깐 했었어요. 잠깐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길을 걷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제가 이제 반영구를 알게 된 거예요. 반영구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17년 동안 반영구만 쭉 파고 있는 솔비트 아카데미 원장 안선영입니다. 근데 그 반영구 17년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1세대 정도 아니신가요? 시조세라고. 시조세. 네. 어제도 이제 그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1세대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개념이 문신이었어요. 그죠, 문신. 예. 옛날에는 뭐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문신은 뭐 깊이 들어가고 반영구는 뭐 얇게 들어간다.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색소가 다른 거예요. 색소 자체가,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네. 네네네. 그러니까 염료고 알료고. 염료, 알료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료가 조금 더 굵습니다. 마이크로 입자가. 그 입자가? 예. 입자 얘기는 그 전문가가 예. 문신 하셨어요? 했죠. 했는데 이제 살짝 그려야죠. 그러니까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서 좀 덧칠해 줘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 메이크업 해주거나 이거 보면은 반영구를 하고 오신 분들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메이크업을 하려고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깝깝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메이크업의 룩이 있는데 눈썹 하나로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기 이미지를 하나로 획일화시켜서 저는 반영구에 대한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털처럼 있는 그대로. 뭐 그렇죠. 좀 고급진 언어 써야 되나요? 이게 품격 있는 방송이에요. 페더링으로 이제 하나하나 털 아니고 뭐 하나하나 진짜 한 올 한 올 메우듯이. 한 올 한 올 나온 것처럼 그냥 툭툭 몇 개 쳐주고 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저도 메이크업 하던 사람이라 뭔가 픽스되는 걸 싫어해요. 이미지에 근데, 따라 달라져야 예. 되고. 근데 이게 딱 픽스를 해버리면은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나마 해드리는 게 섀도우로 이제 색만 바꿔드린 정도. 마찬가지 아이라인도요. 아이라인도 두껍게 해놓고 저 이제 아이라인 평생 안 그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나요. 귀찮아서 큰일 나요. 그러면 진짜 항상 아플 때도 아이라인이 진하고 이렇게 좀 아파 보이게 남편한테 좀 죽도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아이라인이 쫙 진하면은 그냥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은 눈썹하고 아이라인 하신 거죠? 했죠. 했는데 지금 그럼 직접 거기에 해요? 직접 하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좀 참아야죠. 그리고 또 이뻐진다는데 약간은 좀 여자들이 그게 따끔따끔해도. 무섭다니까요. 성형하는 여자들 많이 봤죠. 통증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살을 째고 뼈를 깎고 그거 고통을 참는 거잖아요. 와. 그래도 이게 얼굴이 바뀌면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조금 참으면 돼요. 아니 예쁜 게 꼭 다 우리나라 성형하듯이 똑같이 예쁘게 생길 필요는 없어요. 강남에 500명의 쌍둥이가 돌아다니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저도 너무 싫은데 그냥 내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고 관리한 느낌. 아니요, 원장님 보면은 되게 어려 보이죠. 저보다 어려 보이죠. 저희가 전달받은 정보보다는 훨씬 어려 보이죠. 그래요? 정보를 한 50으로 줬거든요. 진짜 씨.
좋아요. 그럼 반영구를 하실 때 눈썹도 아이라인도 또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나요? 그렇죠. 입술. 입술. 예, 입술이 입술은 일단 뭐래요? 입술 그냥 맑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개념은 입술에 빨간색을 주입했죠. 그러니까 색을 넣는다고만 알고 있어요. 저는. 아, 노노노 넣으면 빼는 것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빼드릴게요. 간이 안 져서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술 조금만 드시고 이 안쪽에 있는 저 예쁜 색 보이거든요. 지금 살짝 그 색으로 다 될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그건 얼마예요? 근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피부색,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헤어라인. S&P, 두피 메꾸는 거 있어요. 수도 없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뭐 탈모뿐만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하시는 헤어라인에서 외모를 네. 다 바꿔버릴 네,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많이 파진 분들이 많아요. 여기 특히 요 양쪽이. 이렇게 M자, 저기 M자. 별자. 아, 저 동그랗- 정도면 괜찮아요. 저 정도면 한번 까보시겠어요? 까보니까. 그렇지. 저 정도에서 여기 좀 파진 거를. 이게 머리가 없어 보이게끔 이렇게. 네, 여기가 이렇게 파져- 확 파져 있는 헤어라인이. 분을 여기 좀 메꿔주잖아요. 그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옛날에 그 혼주들 메이크업하면 항상 이렇게 그렇죠. 메웠잖아요. 여기 저도 네. 여기 좀 이렇게 칠하고 오거든요. 오늘 좀 살짝 칠했는데 또 하나는 머리숱이 없는 분. 여기는 안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민머리. 대머리. 아예 대머리. 대머리를 대머리를? 그 대머리도- 반영구로 이제 머리를 만들어준다고 심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머리가 다 비었어. 그래서 그냥 빡빡머리를 밀어버렸어. 그리고 근데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 별명이 환상의 섬이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여기만 있고 여기 다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나. 근데 그래서 이게 환상의 섬. 그런 분들이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민다 해도 머리가 여기만 나오면 여기가 빈 게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을 그 뚜껑을 좀 이렇게 뚜껑을 그쵸. 만들어주는. 뚜껑을 좀 이렇게 내 아니, 머리 나온 것처럼 그 반영구로 그 눈썹 그리듯이 그렇게 볼륨을 살리고 막 이렇게 좀 다르죠. 완전 기법이. 기술이네. 기계도 달라요. 그건 또 달라요. 정말 이제는 많이 발전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예요. 뷰티 쪽으로는요. 정말 범접할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영구라는 거는 메이크업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도 에이 하고 오늘 지워버리고 말아야지 불만하고 그렇죠. 끝나요. 근데 그렇죠. 반영구는 말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을 했을 때 고객들의 클레임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받아본 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내추럴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서 뭐 만약에 눈썹이 좀 있는데 약간만 메꿔주는 정도 아니면 아주 없으면은 진짜 털처럼 살짝 그려주는 정도 이렇게만 하니까 모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컴플레인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서비스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그러니까 백화점 내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샵에서 메이크업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은 고객은 왕이다. 백화점의 그런 그렇죠. 비율 때문에 이게 되게 강한데 반영구 쪽은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는 동생 정도 취급하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래요? 됐어, 나 안 해줘, 가. 다음에 와. 시간 안 돼. 가. 뭐 반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 만났네요. 그래서 나는 반영구 쪽은 약간은 음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 네. 우선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얼굴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메디컬 쪽 그러니까 메디컬이라는 용어는 사실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표현을 안 한 건데 근데 메디컬이라는 메디컬 뷰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반영과 불법이라. 그렇죠. 불법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불법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시술을 하면 돈 받고 시술이 이루어지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불법이지 가르쳐 주고 재료를 팔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 시험이 되게 어려워야 돼요. 반영구 국가 이제 시험으로 바뀌어서 반영구 화장의 시험을 나라에서 이제 우리 지금 다 뭐 피부라든지 국가 자격증? 그렇죠. 다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어서 시험이 어려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죠. 소위 얘기해서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차라리 만들어 놓으면 붙을 사람 붙어서 하고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는 말이 돼요.
제가 이렇게 시사 프로 같죠? 아니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는. 아 그것도 한번 궁금하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네. 신고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술을 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서로 질투해서 제가 더 손님이 많아? 경쟁 업체에서 네. 저기를 찔러버린다. 네, 네, 네. 쟤 때문에 우리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찔러버린다. 네. 그리고 제품 회사에서 서로 이제 막 아, 그런 경우가 자기랑 있죠. 거래 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6명이 다 해본 경험이 있대요. 어마어마하네. 10명 중에. 해봤어요? 눈썹 했었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요. 잘했네. 싹지해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미용에는 관심이 네. 없을 것 같은 외모를 가지신 분들도 죄송합니다. 예쁘려고 한 거, 아니 멋있어 보이거나 뭐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눈썹이 좀 없는 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난 너무 네. 뿌듯한 게 이렇게 눈썹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 표정이랑 나갈 때 표정이 나갈 때 딱 이게 막 자신감 있고 막 힘 있는 표정으로 나간다니까. 그게 남자분 시장이 더 크다 이게. 메이크업은 남자들 메이크업은 그 결혼식 때 혼주들이나 이렇게 뭐 그죠, 하는 정도 그죠. 데일리로 뭔가를 평상시에 내가 예뻐져야지 하는 분들은 남녀를 요새는 안 남녀노소를 그래요. 불문하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나도 반영구를 배워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하시고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반영구 배워가지고 열심히 원장님 쫓아다녀야 돼. 아무튼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전공을 하고 있고 메이크업을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이런 부분 솔직히 반영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눈빛으로 왜? 알았어. 아직도 부정적이에요. 이 방송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맞아요. 부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획일화된 어떤 형태를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신은 그걸 잡아놓는 거잖아요. 노노노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끝까지 해야 돼. 말 끊기면 나 말 오케이. 씹는단 말이에요. I'm 자꾸. sorry.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 아까 얘기한 눈썹 그리실 때도 하나하나 씹는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문신은 눈썹을 그리는 거에 있었다면은 그리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틀을 잡아준다. 뜸을 들으니까 이상해지네. 내 잘못 이해한 건가? 편하게 해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썹을 해서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는 게 반영구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하기 편하게. 그렇죠. 이제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민우의 화장실에서 왜 강조하냐면은 반영구했다고 메이크업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안 돼. 되게 좀비처럼 보여요. 그것도 진짜 잘못된 좀비처럼.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고 반영구는 너무 없는 눈썹을 조금 메꿔준다. 그러니까요. 그건 저 네. 메이크업 할 때도 많이 쓰는 방식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네. 하면 저는 검은색 매트한 블랙 섀도우로 거기를 하나씩 메워줘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워져. 맞아요. 그거예요. 남자들도 그래서 남자들도 난 여- 아이돌.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일반인들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게 쌍꺼풀을 하실 때 있어요. 왜냐면 눈이 처지니까 이게 올리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점막이 뒤집어져. 그러면은 다시 여기 그 아이리시 난데를 꽁꽁꽁꽁꽁꽁 몇 개만 메꿔줘도 아이래쉬. EYELASH. 우리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커버한다 그러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은데 옛날 사고방식을 아직도 못 계신 거야. 나 계속 옛날 사람 되네. 네. 막 눈썹을 고정한다, 뭐 입술에 색을 넣는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도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일반화된 답답하죠. 일반화된 그 반영구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옛날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못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는 일이 그런 걸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반영구 쪽을 아티스트로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 왜 오라 그랬어? 반영구 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냥 반영구 저는 아티스트라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아티스트 맞아요. 이게 어떻게 포장해야 되지? 왜 잠깐만. 불렀어요? 잠깐만요. 포장을 정말 잘해야 돼. 이게 아니 여태까지 저는 반영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들어봤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알게 됐고요. 하지만 저는 안 한다고 했던 게 아티스트를 인정을 안 한다. 하지만 원장님은 인정할게요. 왜냐면은 반영구 하시는 분들의 선입견은 뭐였냐면은 획일화된 어떤 디자인을 기술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테크니션, 기술자,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기술자다.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의 이미지, 피부의 컨디션까지 그 부분을 보고 아티스트로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지만 원장님만. 테크니션이야. 지금 저랑 그 얘기를 한 건 원장님밖에 없어요. 원장님만 제가 반영구 아티스트로 인정할게요. 아, 나머지 분들은 인정 못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인정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인정.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제가 인정한다고 뭐 크게 그건 없잖아요. 제 아유, 자격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많죠. 메이크업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런 마인드가 되신 분들 그냥 이렇게 막 배워서 돈벌이로 남의 설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그 아티스트는 사상과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저 스스로를 저는 자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맞아요. 메이크업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철학이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그 예술적 감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엔지니어라고요. 엔지니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더 저보다 메이크업 잘하는 분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전 세계 따지면은. 아니 메이크업 전문적으로 안 배운 사람도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요새- 얘기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해봤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해보고 그 경험치를 쌓아갖고 자기만의 그게 철학과 무슨 그게 쌓이면은 아티스트를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인정한다고요. 잘하는 사람 이거 많다고. 화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했던 얘기들은 반영구를 해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워낙 뭐 전문가시고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양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반영구는 불법이다. 현재까지는 빨리 합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진짜 빨리 하지만 됐으면 그들은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 민우의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안선영 원장님 강남구청 사거리 청담동 주소지에 위치한 소울뷰티 청담동 아닌? 아니 근데 소울뷰티 아카데미의 원장님이자 17년 차 전문가이신 안선영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영구는 불법입니다.